자, 주한미군 그 주둔이 얼마나 중요하냐. 사실 우리가 이제 뭐 비상적으로는 항상 그러죠. 한미동맹이 중요하고 또 주한미군 주둔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주한미군 주둔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건 뭐 국제 어떤 그 전략적 측면도 그렇고 대한민국 국익과 전략적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냐를 말씀드릴게요. 네. 현재 우리가 만약에 그 6.25 전쟁 때 미군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이미 적화됐겠죠. 그러니까 낙동강 최후 방어선을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건국 수립 후에 현재까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쓸 수 있었던 것도 전적으로 미국의 이 전쟁 참전에 대한 개입, 이런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 운명은 미국과 함께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출발점이 시작됐고, 또 그다음에 주한미군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북한이 김일성이가 과연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그대로 방치했겠느냐. 아마 벌써 한번 결단이 또 났을 수도 있을 겁니다. 주한미군이 없었다면은.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주둔은 직접적으로는 북한의 어떤 공산 그 침략을 견제하는 결정적인 어떤 그 하나의 그 뒷받침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만큼 대한민국 운명과 주한미군은 함께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거든요. 예. 소위 말해서 주한미군이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정말 풍전등화의 상황이 놓이게 된다는 걸 첫 번째 주적 북한의 어떤 그 대응 전략으로서 필요하고, 두 번째, 일본 같은 경우 최근에 많은 군사적인 그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항모를 공격형 항모로 전환한다거나, 특히 또 미국에서 이 스텔스 전략 폭격기 같은 이런 그 B-35B 같은 경우도 엄청난 숫자로 이제 도입을 하고, 소위 말해서 뭐 이 기술도 같이 일본의 자국에서 이제 조립하는 그런 것까지도 미국과 협상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또 최근에 알다시피 일본의 헌법 개정을 통해서 소위 말 전쟁할 수 없는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국가로 지금 헌법 개정적으로 뭐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전적으로 미국이 또 뒷받침 승인하고 지원하는 이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왜 그렇게 하느냐? 결국은 중국이 팽창 전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그 방어하기 위해서 일본이 어느 정도 군사적인 어떤 그 확장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중국의 팽창 전략에 상당히 이제 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은 나름대로 어떤 자국의 군사적인 그 확장을 하고 있거든. 자, 그렇다면은 일본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시다시피 지난 우리가 어떤 그 36년간 결국 이제 일본의 어떤 그 침탈에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 전에 어떤 그 조선 말기도 마찬가지고, 결국 일본 같은 경우도 간접적으로 우리의 그 주적이 될 수 있거든요. 현재는 한미 동맹이 굉장히 그 군사 국제적 전략적 측면에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일본도 우리가 항상 그 경계를 해야 될 대상입니다. 한편으로 협력과 경계 동시에 어떤 그런 그 차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일본 이웃이라고요. 예. 그래서 독도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항상 갈등적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만약에 일본이 주한미군 주둔이 없었다고 그랬을 때 한일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는 어쩌면 군사적인 측면이나 경제적 측면 모든 측면에서 일본보다 불리합니다. 예. 국제 어떤 이 해상 어떤 그런 그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아직은 일본이 우리보다 국익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주둔함으로써 한미 동맹이 강화됨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넘볼 수 없는 그런 상당히 전략적 의미도 굉장히 내포되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주한미군 주둔은 어떤 그 한일 간의 균형이 깨진다거나 일본의 어떤 그 불순한 의도 같은 것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 중국은 아시다시피 중국이 지금 G2 국가로서 결국 미국의 패권에 상당히 그 도전하다시피 할 정도로 굉장히 그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중국의 정책 전략이 뭡니까? 동북공정을 통해서 소위 한반도를 향후에 저들의 영향권에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왜곡을 통해서 이 동북 공정을 통해서 이 한반도도 중국의 어떤 그 결국은 변방 하나의 그 지역이었다는 논리를 역사 왜곡 정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시진핑이 미국에 처음 그 방문했을 때 트럼프하고 하면서 그 후일담이 뭡니까? 한국은 중국의 과거 역사한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시진핑. 그게 중국인들의 속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결국 이 김정은을 결국 뒤에서 지원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반도 적화를 통해서 그 중국과 이 북한, 한국을 자기 중국 영향권에 두고 이게 이제 이 태평양으로 뻗어나가면서 일본도 견제하면서 해상 이 해역로를 확장하면서 그게 어떤 중국의 나름의 어떤 그 팽창 전략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네. 그걸 알기 때문에 걔들이 또 그 전략 때문에 이 남쪽에 남사군도 쪽에 있는 일본과의 어떤 그 갈등하는 또 인공섬을 만들어서 군사 기지화한다거나 이 모든 것도 중국의 평상 전략이거든요. 그 연장선상에서 한국이란 나라는 사실은 그 바람 앞에 등불이라고요. 그게 지금 이 동북아의 이 관계에 놓여 있는 한국의 어떤 위상입니다,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중국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취할 수가 있다. 이 대한민국을 취할 수 있다고요. 어차피 북한은 이 시진핑이 영향권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의 주둔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라고요. 우리가 역대 이래로 항상 한국은 중국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웃나라의 국경이 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국제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이 싫든 좋든 간에 운명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 중국 이 공산당 이 사회주의 이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이란 거는 너무나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와 운명에 핵심적인 하나의 정말 의미가 있는 그만큼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한미군 주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는 북한, 잠재적으로는 일본, 그리고 호시탐탐 팽창 전략의 중국을 견제하는 너무나 중요한 어떤 그 전략적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주한미군의 주둔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요. 이것을. 그래서 저는 국방 안보적 측면에서 그런 세 가지 상당히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는 주한미군의 주둔은, 결국 주한미군 주둔이라는 건 한미동맹, 좀 더 나아가면 혁명이라는 어떤 그 토대 하에서 이 주한미군을 주둔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항상 인용하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한미동맹의 어떤 그 굳건한 그 관계를 항상 미국도 또 어떤 미국의 어떤 주한미군 주둔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지난 70년간 눈부신 어떤 그 경제적 발전을 이뤘는데 이 부분은 미국도 상당히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우방 국가로서 성공한 사례고 성공한 모델 국가이기 때문에 그것은 미국인들 스스로도 자기들이 지원하고 또 어느 정도 안보적인 어떤 그런 지지하에서 대한민국이 성장했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모범상의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그 세계화 전략 이런 측면에도 저는 상당히 부합한다. 이래서 미국도 대한민국을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파트너로서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도 훨씬 더 가까운 그런 그 혈맹의 어떤 그 사고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항상 그 전임 대통령들도 보면은 대한민국을 항상 그 우호적으로 항상 그 좋은 어떤 그 파트너를 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해외 교포들 또는 우리가 어떤 대한 국민들은 미국 가더라도 어떤 그 타국에 가는 것보다는 굉장히 어떤 가까운 친척집에 가는 듯한 그런 마음을 우리 갖지 않습니까? 왜? 그것은 마음속에서 미국과 한국은 혈맹으로서의 너무나 어떤 그 타국적 관점이 아니라 한 가족 같은 마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우리가 한국과 미국은 가까이 왔다. 그것이 바로 저는 이 주한미군 주둔과 이 한미동맹의 하나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또 그것이 확장적으로 가면은 또 유럽 같은 해외에 나가서도 항상 우리는 미국과 특별한 관계이겠죠. 우리 국민들 스스로도 그런 그 자부심과 생각을 갖는 거예요. 미국 사람 보면 항상 반갑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어떤 그 군사 안보적 측면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 어떤 느끼는 자부심 또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와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이런 그 어떤 프라이드 같은 경우도 느끼는 그런 국민들에게 상당히 자존감을 올려주는 저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지금 경제라는 부분은 뭐냐면 외교 경제라는 부분은요. 지금 국제관계에 있어서 결국 힘과 세력에 따라서 이 재편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목격했다시피 아베 같은 경우에 일본의 그 미국 트럼프에게 얼마나 많은 그 정말 자기 다 쓸게 다 빼줄 정도로 트럼프에게 살살거렸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아베 같은 경우에 그전에 힐러리를 지지했잖아요. 예. 왜? 힐러리가 언론에서 95% 당선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랬던 그 아베가 트럼프가 당선되니까 제일 먼저 미국으로 달려갔잖아요.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얼굴 뜨거워서 그런 행위를 못하는데 그 왜 아베가 그랬냐. 미국의 힘이 그만큼 중요하고 일본 국익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아베가 트럼프를 만나러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에다가 엄청 투자하겠다 그러고. 그리고 트럼프 딸 이방카가 일본 왔을 때 얼마나 극진한 대우를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아베도 국익을 위해서 미국과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어떤 현실적인 판단, 그거거든요. 예. 자, 결국은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그게 이제 경제적인 측면으로 이제 군사적 측면, 경제적 측면으로 이제 상당히 연계되는데 이런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는 결국 대한민국이 무역을 통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미국이 관세를 만약에 올려버리면 자동차는 관세를 올려버린다거나 또는 뭐 또 환율 조작국을 지정한다거나 이런 미국은 경제적 측면에서 막강한 어떤 영향을 행사하거든요. 모든 국제 관계, 국제 어떤 이 기구 같은 것들이 전부 다 어떤 그 핵심적인 그 컨트롤 타워가 미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가까이 한다는 건 우리 경제에도 엄청난 이익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또 이 주한미군 주둔 한미동맹의 관계로 인해서 한국이 누리는 해외에 나가서 국제에서도 우리가 떳떳하게 큰소리 칠 수 있는 저는 그것이 바로 한미동 미국과의 관계가 상당히 굳건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저는 그 혜택의 가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주한미군 주둔은 대한민국의 운명과 함께 했고 또 대한민국의 부강하게 가는 이런 데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줬고 또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이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돈독할수록 한국의 자부심도 올라가고 경제적인 어떤 그 활동과 많은 이익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 주사파 좌파 정권이 이 노리는 이 대남 적화를 하기 위한 주한미군 철수라는 이런 이 망동은 반드시 우리가 막아야 된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어쨌거나 우리가 우파 국민들은 틈만 하면 하여튼 가능한 시간 내에 항상 그 주한미군의 어떤 그 주둔과 한미동맹의 가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좀 외쳐야 된다. 저는 그걸 좀 주장을 합니다. 예. 아, 예.